자, 이번 시간은 이론 마지막입니다. 이론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뒤에 풀이 들어갈 거고, 전표 회계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전표에 마주치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전산화되면서 전표를 쓰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표는 아마 주변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떤 게 전표인지. 요 지금 사진도 이게 전표예요. 뭔가가 하나하나 자그마하게 작성하는 거. 여러분 빌지라고 알죠? 식당이나 레스토랑, 커피숍 가면 주문하면은 그 뭐 하나 갖다 주잖아요. 금액, 수량. 요게 전표예요. 그래서 그 전표를 나중에 계산할 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모아 놓습니다. 그날 하루 매상 집계를 그걸로 내요. 그러면 매출액이 그날 하루 매출액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컴퓨터로도 줘야 되지만 확인 들어가기 위해서, 또 뭐 굳이 그럴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집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직원들 감시용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온 거하고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숨기고, 현찰 받은 거 숨기고, 그걸 또 감시하기 위해서 또 몰래카메라 달아놓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뉴스에 그런 게 나와요. 하루에 한 10만 원씩 삥땅 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전표는 가장 최초 거래 발생할 때 집계를 내기 위한 하나의 증빙 자료로서 쓴다는 거. 거래일자, 계정 과목, 거래 내용, 금액, 거래처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일정한 양식. 전표 양식은 딱 주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전표 용지를 아예 팔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그래서 전표 왜 색깔별로 구분해 놓으면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색깔별로 해놓으면 나중에 한번 쭉 모아놨다가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쫙 걷으면 나와요. 색깔 틀린 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업고등학교에서 경진대회 하면 전표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그 누가 빨리 넘기면서 빨리 더하나. 그래서 답 적는 거. 그런 상업계산 시간에 그런 것도 했는데, 자,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회사별로 자기네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표는 만듭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거래 내용을 각과 계에서 분담해서 기장할 수 있고, 뭐 대형 마트는 없지만은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매장에서 판매한 거 회계과에서 어떻게 아느냐. 대형 마트는 바코드 찍으면 다 올라가요. 대형 마트는 전표를 안 쓰는데, 근데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뭐 해서 계산하고 카드 용지 이거 회계과로 다 올립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또는 계에서 자기네가 써야 될 전표만 쓰면 나중에 뜰리면 이게 어느 과에서 잘못됐는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나 계에서 거래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물론 전달은 요즘은 컴퓨터로 다 처리하면서도 그래서 그날 하루 집계는 묶어서 올려보냅니다. 기장의 책임 소재, 누가 잘못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적을 때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부 검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찾다 재무제표에서 거꾸로 오다 안 되면 맨 처음에 전표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회계를 꼭 배워야 돼요 하는데, 정상적으로 할 때는 회계 안 배우고 일주일만 하면 웬만한 거 뭐 입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뜰렸을 때 거꾸로 찾아와야 되는데, 거꾸로 찾으려고 그러면 회계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찾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장 대용으로 장부 조직을 간수할 수 있다. 분계장 작성 안 하고 전표를 대체해버리는 데 많습니다. 자, 전표 종류는 기업이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분계, 입금, 출금, 대체, 매입,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이 매출 전표입니다. 뭐 차변대변도 없어요. 그냥 오늘 어떤 음식을 얼마에 몇 인분 팔았다. 그게 모아놓으면 하루치 매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일전표제, 분계전표 하나만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한 업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3전표제, 입금, 출금, 대체, 5전표제 해서 이런 거 복잡한 데는 요거까지 다 쓰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거는 3전표제 중심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표 요 관련 시험은 이게 작지만 한 단원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일정한 각 단원별 골고루 나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최소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 나오는데, 전표는 두 문제 나왔던 적은 없고, 근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표 문제는 3점짜리는 못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2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하면 딱 걷다가 전표 보면 먼저 확 풀어요. 아니면 2점짜리 먼저 풀어놓고 3점짜리를 나중에 풀어도 되고. 자, 입금전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이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네요. 현금이 수입이 있는 거래를 사용하는 전표로 차변 계정 과목의 생략.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여기 전표 나왔는데요. 8월 13일 선생님이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짜입니다. 울산 상점에 을상품 300개 1,000원 30만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어느 한쪽이 입금 또는 출금만 있을 때 입금전표, 출금전표 그러는데 전산을 해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입금전표라는 거. 그러면 입금전표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라인이. 여기에다가 날짜 적고 계정 과목은 매출, 입금전표이기 때문에 차변은 기록 안 합니다. 이 전표 자체가 자동으로 차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상품 300개 1,000원씩 해서 금액 얼마. 2개 있으면 2개 적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그래서 도장 찍습니다. 전표를 가장 많이 3전표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많이 전표를 꼭 쓰는 데가 최첨단을 가는 장비를 갖추면서도 전표를 100%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은행, 입금, 출금, 전표 꼭 해가지고요. 본인 도장 찍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딱 봐서 자리 없으면 지가 가서 찍어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자리를 계속 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전표를 쌓아놓아서 이런 묶음을 만듭니다. 하루에도 이 정도씩 나와요. 그게 감사 오면,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본사에서 감사가 오면 이거를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입금전표. 자,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이 출금전표입니다. 파란색 전표를 써요. 파란 라인으로. 그래서 출금전표는 대변이 없어요. 이건 차변만 있는 거예요. 6월 20일 강원상점에서 병상품 200개, 하나당 2,000원씩 해서 40만원치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뭐 3분법을 쓰면 매입, 총기법 쓰면 상품. 자, 이렇게 하고 대변은 필요 없습니다. 왜? 출금전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왜 돈 나갔니? 적용. 상품 매입하면서 병상품 200개 요거. 금액 적고. 자기 도장 찍고 뒤에 주임님, 과장님 도장 받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출금전표입니다. 그래서 출금된 건 출금끼리 묶어놓고 입금은 입금끼리 쫙 거두면 그날 하루 입금 출금 잔액 통장 확인. 이렇게 해서 딱 결산, 일일 결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돈 거래가 없으면서 분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상품 200개에 2,000원씩이니까 40만원치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입금 출금은 없어. 근데 요거 없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입력해야죠. 차변에 매입, 대변에 외상 매입금. 차변, 대변을 이건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나 입금전표, 출금전표처럼 차변, 대변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거는 검정색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에 매입,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 날짜, 뭐 다른 거 없으면 쫙 긋고. 적율안에 전주상점에서 갑상품 200개, 2,000원 외상으로 매입. 그래서 요 전표를 처리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물론 입력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펜으로 적을 수도 있고 펜으로 적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다 이거 뽑아가지고 다 가져가죠. 자, 은행에서도 보면 그거 다 출력합니다. 그거 언제 다 써? 특히 요즘은 글씨들 못 쓰잖아요. 다 컴퓨터 세대라서. 자, 이럴 때 글씨 연습을 좀 해가지고 글 쓸 때 딱 써서 가면 윗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대체전표라는 거. 그러니까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3전표제라 그럽니다. 자, 실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0쪽 거기 가시면 1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가 2013년 10월 17일 거래를 기입한 대체전표이다. 이를 통해 땡땡 주식회사의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 제시된 이외의 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4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2014년, 2013년, 12년
수능 문제 하나씩 계속 나올 겁니다. 자, 10월 7일이고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자산 증가, 매출. 뭐 이게 쉽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이거죠. 찾아봐요.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외상으로 하다. 여기 나왔네. 바로 1번이 정답이죠. 2번, 3번은 딴소리 하는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게 요거는 뭐 한 5, 6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2점짜리를 아까 3점짜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점수 높은 거 2점짜리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자 빨리 해놓고 3점짜리 풀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3점짜리 하다 시간 잡아먹어버렸어. 쉬운 거 2점짜리를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 자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는 2점짜리 먼저 다 해요. 특히 전표에게는 이런 게 양식이 딱 뜨니까 보여.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땡땡 주식회사가 전표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 전표를 선택할 겁니다. 옳은 것. 이거는 2014년 수능 예비 시험 문제인데 뭐 문제의식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표 제도 도입 1전표제, 3전표제, 5전표제 대안선택 오류 방지와 빈번한 현금 거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3전표제 채택 요거 삭제예요. 채택. 자 거래일 발생 매출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3전표제 쓰라 그랬으니까 상품 7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중에 어느 거 써야 돼? 현금으로 받았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전표죠. 입금전표. 1번이 정답입니다. 3전표 중에서 아까 빨간색 입금전표. 자, 그거 쓰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거래를 기입한 전표이다. 이 거래 내용을 보조장부에 기입할 경우 땡땡 주식회사가 기입할 수 있는 장부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고른 것. 자, 2014년 9월 모의평가인데 자, 받을 놈 얼마야? 100만원. 외상매출금 100만원. 그러면 뭐예요? 외상값이 없어지면서 어음이 들어왔어요. 외상값 받으러 갔다가 또 외상이네.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땡땡 상점이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다. 그러면 자 외상 매출금을 기록하는 거는 우리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에 기록을 하고요. 받을 놈 어음 기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어음 기입장, 받을어음 기입장, 받을어음 기입장. 상품 재고장에는 작성할 이유가 없고요. 상품이 오간 게 아니죠. 상품이 오갔으면 상품 재고장 적어야 됩니다. 당좌 예금은 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전표에게는 시간 10초 이상 안 걸려요. 문제만 천천히 읽어보면.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표의 내용을 총계장원장에 직접 정기할 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2013년 수능 문제인데 출금 전표입니다. 계정 과목 비품 30만원. 업무용 컴퓨터 석대 구입하면서 300만원이구나. 300만원 주고 사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이거 자산이니까 증가한 요쪽이고 여기다 300만원 적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은 지금 뭘로 준 거예요? 현금이죠. 상대편 계정 과목 적는 거잖아 여기. 이거 분기하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뭐 이 정도면 2점도 고마워요. 뭐 분개만 할 줄 알면 나오는 답이니까.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출금전표의 계정 과목이 뭐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상품 매매는 3분법에 의한다. 자, 2013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판매용 의류 30벌 하나당 8만원씩 비싼 옷이네. 그래서 240만원어치 구입을 했다는 말이죠. 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 분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금전표니까 대변의 현금이란 소리죠. 대변의 현금. 출금전표면 무조건 대변의 현금 적는 거죠. 240만. 입금전표면 차변에 무조건 현금 적는 거예요. 자, 왜 돈 나갔냐면 요거를 매입했어요.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근데 3분법을 하라 그랬으니까 상품 적지 말고 매입. 자, 240만.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다행히 출제위원이
양심이 있어서 매입만 놨어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표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계로 옳은 것. 자, 2012년 수능 문제입니다. 입금 전표. 그러니까 차변에 무조건, 차변에 뭐예요? 입금 전표는 차변에 뭐, 현금. 금액은 60만원. 자, 이러고 나서 입금 전표는 볼 것도 없어. 해놓고 왜 돈 들어왔는지 봐요. 상품 매출 대금 현금으로 수치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 뭐 매출 또는 상품이죠. 삼보법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뭐 상품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60만원. 근데 상품은 안 보여. 매출이 하나, 두 개 보이고 차변에 현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능 문제 2011, 12, 13 다 봤습니다. 12까지 있구나.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이번에는 2013년 6월 모의고사인데 다음은 하나의 거래를 출금전표와 대체전표에 기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거래를 추정하여 분계한 것으로 옳은 것. 자, 두 개 동시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 봐요. 출금, 돈 나갔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비품이 되는 거죠. 30만원. 여긴 또 뭐가 있냐. 자, 미지급금 60만원, 비품 60만원. 땡땡 세모상점에서 비품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분계가. 대변해서 자, 비품은 총 90만원이란 소리예요, 이거. 90만원인데 대변에 현금으로 나간 게 30만원. 나머지는 나중에 갚기로 했다. 비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60만원. 그러니까 요렇게 30만원만 놓고 요 90만원을 쪼개요. 뭐 예를 들어서 30, 60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이렇게 30만원, 30만원은 출금전표, 이렇게 60만원, 60만원은 대체전표를 기입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분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어느 거죠? 5번? 4번. 비품 90, 현금 30, 미지급 60. 요거는 거꾸로 해놨네. 외상매입금 해놨네, 이거 틀린 거죠. 상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야, 나와라. 자, 4번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출금전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 2012년 9월 모의고사하고 출금. 그럼 무조건 대변에 현금이죠. 차변에는 뭐예요? 매입 40만원. 상품 4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2012년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다음 거래를 전표에 기표할 때 가에 들어갈 전표의 종류로 옳은 것. 거래가 땡땡 5월 2일 날 땡땡 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10만원 중 5만원은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 자기합 수표는 뭘로 처리하죠, 우리가? 계정 과목 이거 뭘로 해요? 자기합 수표랑 계정 과목은 없어요. 현금이잖아요.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돈 바꿔주니까. 잔액은 동점이 발행. 여기서 동점이라는 건 요 땡땡 상점을 말하는 겁니다. 땡땡 상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 이걸 일명 다른 말로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수표 발행한 거예요. 그거 들고 은행 가면 바로 돈 줘요. 자, 요것도 현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할 때 현금의 부류에 자기합 수표, 송금 수표, 당주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편한 증서, 배당금, 이자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적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10만 원 중 5만 원은 요거 받고 나머지 5만 원은 요걸로 받았다. 결국엔 다시 현금으로 수금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다 현금 받은 거니까 입금전표. 입금전표고 외상값 수금한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2011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전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 3전표제 대체전표 차변 매입 대변의 당좌이금. 이거 어떤 거래예요? 수표 발행해서 줬고 왜? 상품 사오면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느 거예요? 상품 5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요거죠. 4번. 자, 됐고요. 자, 여기 다 됐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봤지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꼭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없고 3전표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그거 보면서 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수능 문제는 뭐 한 문제는 그냥 따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론 여기까지 전부 다 됐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최근 2014년, 2013년 수능 기출문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